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오늘 순서는 우선 저희 가족대책위가 이 세 분의 위원님들을 선출하고 추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 박종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세 분 위원님들께서 각각 가지고 계시는 포부 및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가족대책위원회의 전명선 위원장님께서 정부와 국민에 대한 요구와 호소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누고 또 질의와 응답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날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당 쪽에서 약속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진전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가족대책위와 또 대한변협은 이미 관련된 진상조사위원들을 선출을 했거나 또는 내정을 다 해놓은 상태고 야당 역시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당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고 특히 이 위원들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가족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준비도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도 앞바다에 있는 세월호의 수중 수색 구조를 중단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범대본을 해체하고 그 이후에 해수부 산하의 인양 관련 TF를 구성을 하고 인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공연하게 이 인양은 실종자들과의 문제이지 유가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 인양 TF는 인양을 하기 위한 TF가 아니라 인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TF다.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발언이나 여러 가지 그 정황을 통해서 마치 인양을 하지 않는 것에 더 중심을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저 근래에 들어서는 이 배보상 문제를 놓고 또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애들을 쓰고 있는데 특히 여당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배보상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희 가족들에게 요구를 하더니 얼마 안 있어서는 배상은 필요 없고 보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다시 보상은 필요 없고 배상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결과적으로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또 와해시키고 진상규명의 어떤 바람이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가족대책위는 세 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후에 진상규명 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2014년 12월 6일 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연수원 대강당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희생자 가족 추천위원 3분을 선출하였습니다. 상임위원은 이석대 변호사님, 비상임위원은 자한희 변호사님과 이호중 교수님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3분을 위원으로 선출한 이유는 간단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가족들이 바라는 바를 감당할 수 있을 분들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바라는 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묻힐 수 있는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들은 모두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믿음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다 하더라도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 진실은 밝혀진다. 이석태 변호사가 변론 과정에서 평상시 밝혀온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분들이 그동안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희 가족들이 곁에서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지금까지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곁에서 활동하는 것에 천착한 분들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은 이 세 분들이 행동으로 현실 문제에 도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한 것처럼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몸으로 문제에 부딪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관례나 선례를 넘어선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모두 끊임없이 현실 문제에 도전하여 왔던 분들이라 이 역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세 분을 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세 분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살아오는 길과 지니고 있는 이상에 비추어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석태 변호사, 장환희 변호사, 이호준 교수 이 세 분 옆에서 미력 하나마 계속 힘을 보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중에서 참여연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석태 변호사님은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그 참여연대 공도 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사임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의 포부 및 이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저희들 그 위원들을 대표하는 뜻에서 제가 먼저 일종의 인사말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4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9분이 계시고 사고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이 중단되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희생자 가족들에겐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온 국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304분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서 전례가 없던 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참사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은 부모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슬픈 법입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담겨있는 희망법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저로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 유가족분들의 부름이 있을 때 솔직히 많이 망설였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광화문 농성장에 전시되어 있는 단원과 학생들의 사진을 본 다음부터입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해맑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 피지도 못한 어린 영혼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이 일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로 단원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분들의 희생도 상당히 컸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큰 피해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저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국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 1월이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경 구조, 수습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위원분들 혹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가능하면 투명하게 진상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부여되어 있는 조사권을 최대한 행사해가지고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대책회의에서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계속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 직책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속 국민대책회의에서 함께 하면서 특히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광화문 농성장에 가서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이 세월호 참사의 극복이라고 하는 과제가 결국 국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공감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어쨌든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만 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과제는 결코 위원들만의 힘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면서 우리가 진실규명 안전사회를 위한 그런 발걸음을 힘차게 좀 내디딜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가족대책위원회의 전명선 위원장님께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국민에 대한 호소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부 등에 요구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들의 약속이 하나같이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낳아왔던 과정을 지켜본 바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는 약속,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겠다는 약속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라는 약속마저 이렇게 되도록 둘 수 없는 만큼 이번만은 제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 등에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와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전문 역량을 갖춘 위원을 추천하기 바랍니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저희 가족들은 미흡하다는 평을 하면서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와 대법원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훨씬 넘긴 시점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진상규명 활동을 신속한 개시를 위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신속한 활동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확보, 사무처의 구성, 능력 있는 조사관의 확보 등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완전한 구성까지 이 모든 일들을 미루어 둔다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한참 동안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미루지 말고 제때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관계 부처와의 협력 없이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활동 준비 과정 등을 저희 가족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시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별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과 시민에 의해 그 집행이 감시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진상규명 강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 누구나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가장 큰 열망을 가진 사람은 저희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저희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요구이자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 저희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의의 경우에는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240일 되는 날입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진도 앞 바다에는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분이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강력하나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특별법은 너무나 허약합니다. 또 그나마 통과된 특별법도 수없이 무시되어 온 국가의 다른 약속들처럼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밝혀지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승리한 불의는 이 세상을 불의로 뒤덮을 것이며 또 다른 참사를 낳을 것입니다. 불의가 더 이득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사 뒤에 숨어있는 불의를 반드시 드러내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햇빛만큼 좋은 소독제는 없다. 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제대로 된 소독제가 되기 위해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저희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불의를 미워하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뭐 저희들이 보기에 당초에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요청하신 그 기소권 또 하여간 그런 또 수사권 이런 것들이 여기 특별법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특별법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중요한 사안의 청문회 또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실지 조사 또 그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동행 명령 뭐 등등 또 정부에 대해서 가령 또 다른 어떤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강제 수사만은 못하겠지만 충분히 조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엔 또 상당한 또 일정한 형벌적 제재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특별법을 제대로 잘 집행하면 상당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와 이 특검이 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좀 미흡하지만 그러한 조항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분이 특별검사가 되어서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진상규명 얼만큼 뜨겁게 바라고 계신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함께 참여하시는가 이러한 여론의 정도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나 특검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아직 그 외부적으로 공개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저런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들어올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야당은 비교적 어느 정도 그 인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협 쪽에서는 물론 인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현재 여당 쪽에서 인선을 마치면 뭐 비교적 빠른 시기에 그리고 이제 법원은 대법원 또 두 분인데요. 그렇게 보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게 대외적으로 공포된 건 아닌데 현재까지 들리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그런 상황으로 봐서. 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좀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늦습니다. 12월 29일, 1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12월 29일에 17명의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그 이후에 물리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0명의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사무실 마련해야 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수많은 집기들과 사무용품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17분의 위원들과 이 120명의 직원들이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할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걸 29일 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늦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실질적인 조사 활동의 시작, 개시일은 1월 1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후에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강한 그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특별법 제정 직전에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여야 모두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 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완 좀 드리자면 현재까지 그런 여야 합의된 일정으로 보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그건 그거고 그렇게 위원들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제가 위원장이고 또 두 분 위원이 선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모든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미 저희들은 준비단 구성에 들어갔고요. 이제 그 위원회 설립을 위한, 그리고 제가 준비단장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위원들 최종 선출 전이라도 정부와 협조 내지는 요구해서, 그래서 그런 그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면 바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을 해서 그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그런 그것에 대한 그런 국민들 또는 이런 피해자 가족분들의 어떤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예, 추가로 가족 대책위 입장에서는 그 지금까지 그 움직임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여당, 야당, 대법원, 특히 여당과 야당은 그 저희와 그 특별 법안 통과되고 나서 저희와 맺었던 그 상시 협의체, 5인 협의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여당의 추천 인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저희가 지목해서 배제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이행에 대한 요청을 오늘 별도로 여야와 할 것이고, 거기에 직접 회의체에 참여해서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소위원회 구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소위원회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의 위원들 배치를 어떻게 할지, 또 직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바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가령 제일 문제가 되는 왜 금년 4월 16일 날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는지 원인 규명이죠. 또 그때 왜 구조가 그렇게 늦어졌는지, 또 왜 그때 그렇게 언론들은 정말 그 말하자면 뭐 허위 보고라고 이런 거를 일삼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엄청난 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법에 미비했는지 뭐 등등, 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위원회 적절히 분담해서 그래서 일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인원을 배분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제가 좀 더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그렇게 협력 또는 요구해서 위원 선정과 아울러서 이 조사를 담당할 그런 조사관들이 제대로 확정이 되도록, 전문위원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상으로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은 2명의 특검보를 또 임명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에는 특검보와 그 위원회가 서로 그 업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특별검사법에 의하면은 그 특검의 활동 같은 것도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조사하면은 이 뭐 좀 어긋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검하고 위원회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협조의 고리가 특검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위원회 업무 협조하고 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어떻게 또 반영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제대로 이 수사권을 사실 포기했는데, 수사권 포기 대신에 특별검사인데, 이 특별검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원활한 그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은 특검을 2번 요청할 수 있는데 언제 특검을 요청할지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검보 혹은 특검과의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냥 그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나가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법상으로는 빠진 이제 기소권 수사권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보기엔
이 피해자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치열하게 어쨌든 입법 운동을 하셔서 현재 입법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빠진 건 아쉽긴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엔 그래도 거긴 꽤 중요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전히 아까 부분적이지만 특별검사를 저희가 거의 사실상 임명해서 조사를 하게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비교적 강한 그런 형벌 제재가 부과된 동행명령, 청문회, 뭐 실제 조사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특히 국민들의 정말 그 강한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보기엔 그런 처음에 생각했던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에서 청문회 제도는 거의 두지 않았었죠. 이 중요한 문제가 저희들이 말하자면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선정을 해서 이게 미흡하다. 왜 해필이면 4월 7일 그날 그렇게 급한 변심이 이루어졌느냐. 그런 거는 아직 시작 안 했지만 거기서 뭔가 중요한 사항이 저희가 발견해서 그걸 청문회에 붙이면 그건 제가 보기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소수사권 이상의 큰 관심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엔 현재 있는 법만으로도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밝혀낼 수 있다 하는 것이 강한 그런 믿음입니다. 예, 특별조사위원회와 특검 모두 어떤 독립성에 상당히 그 한계가 있다. 즉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여당에서 추천한 분이 맡게 됨으로써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살림 또는 그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우려가 있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선정하는 과정에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행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대로 헤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재 만들어진 또 이 특별법을 최대한 그 활용을 하고 또 특별법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여론을 해주시는 것도 또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현재 앞으로 그 활동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상조사 활동을 하셔야 될 분들은 이 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더 먼저 보기보다는 이 법을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좋은 방면에서 그 사용을 할까 하는 면에 아마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위원들 중에 보다시피 뭐 저나 두 분은 되게 법률적 관계니까 뭐 선박 안전하고 전문가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선정될 위원분들 속에 그런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조사는 역시 일반 조사관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관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전문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해수부 담당 실무팀들을 처음 면담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도 좀 꾸려가는데 뭐 위원분들은 뭐 그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관여할 상은 아니라서 그런데 일반 민간 이런 조사관 후보자들에서는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 그 유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에서 제안했던 특별법에는 안전에 관련돼서도 뭐뭐뭐뭐를 하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대형 참사에 관련된 뭐 기록이나 당시에 나왔던 대책들이 과연 제대로 적절한 것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이 세월호 참사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규제 완화의 문제라든지
또 이 민영화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돼야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대안 마련 작업을 이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 조사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검토의 대상을 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 나라가 확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열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전대책을 만드는 것의 문제가 단지 해양사고에서의 어떤 조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거로 협소하게 국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사회에 도처에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많은 재난 사고들이 발생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판교에서 또 사고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시민들이 잘 알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는 항상 그 국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어제도 국회를 방문을 했었고, 오늘 또 이 간담회 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 여당의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뭐 수석 부대표 이렇게 면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대책위가 우리가 유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지금 국회에서 했던 부분, 국민들하고의 약속,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입장에 대한 부분을 반영된 그 안이 저희한테 다시 회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가족대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 국한된 이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6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세월호 이기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민들의 그 한 목소리를 저희가 대변해서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간담회가 끝나면 여당과의 일정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잡혀 있고요. 한 2시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몇 분이나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다시 지금 실제 이행되고 있는 과정들, 농해수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안건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 대책위 입장에서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구체적인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떤 구체적인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참사의 진상 규명 또 진상 조사의 활동을 완전히 철저하게 공개하는 것,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조사 활동이 진행이 되고 어떠한 중간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항상 손쉽게 알고 듣고 파악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보시고 반대를 하시던 지지를 하시던 참여를 하시던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 저희 가족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저희 가족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해왔지만 거의 받아들여진 것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후쿠시마 참사 같은 경우에 국회조사위원회에서 총 19차례의 그 회의를 했는데요. 그 19차례 모두 영상으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원전 실지 조사 가는 과정도 영상으로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엊그제 있었던 워크숍에서도 뉴욕타임즈의 그 필립 쉐넌 기자가
발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햇빛만큼 좋은 소독제는 없다. 필립 셰논 기자가 속담을 이용해서 한 말인데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공개해야만 거기에 어떠한 부정도 부패도 잘못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참사를 이미 겪고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짧게는 3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 또 실제로 공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대책위에서도 오늘도 있습니다만 모든 회의 과정에 모든 진행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지켜볼 수 있는 가능한 한 제도적인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것은 저희 가족들이 월권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절차이고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확보해 나갈 때에 국민 여러분께서 그 과정을 보시면서 더 뜨겁게 지지하시고 또 열망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 이후의 문제고 이것들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 가족대책위는 더욱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더욱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조사 활동이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